안녕하십니까. 원주 바로부동산 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강원도 원주시 태정동에 위치한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지 바로 아래쪽에는 얼마 전에 그 민간 임대 아파트가 분양을 했는데요. 거기 동강 뷰엘 아파트 604세대가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남쪽 하단에는 태정동 제2도시개발구역인 일명 소일특지개발지역의 대원 칸타빌 아파트가 내년에 입주 예정이고요. 그 외 지역에 3,000세대 정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요. 서쪽 방향에는 여기 학성동 지역에 학성동 저류지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다음 달 1일 2차 주민설명회를 가지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이 학성동 저류지 사업과 연계해서 이 지역 정지들 일대, 요 지역 일대에 그 호수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군지사에 있던 자리가 이전됨에 따라서 이 군 유유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는 개발전은 계속 상존해 있다. 근데 아직 윤곽은 잡힌 건 없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측에서는 방곡동에서 혁신도시 방곡동에서 행구동 봉산동 라인까지는 지금 도로 동부순환로가 완공이 됐고요. 그 이후 구간 여기 이제 원주 교도소가 들어오는 자리가 되는데요. 이 지역에서부터 원주 IC를 이어지는 구간 중에 미개통 구간 여기가 미개통 구간이에요. 이 미개통 구간도 내년 상반기에 완공할 목표로 가지고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본토지의 가장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 모양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경계를 좀 잡아 드릴 텐데요. 대략적인 경계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가 이게 이렇게 나올 건데요. 이렇게. 네, 이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대략적인 경계를 봤을 때 토지 모양이 아주 이쁘진 않다. 그런데 향후에 이 맹지성 토지들하고 잘 경계를 조정하게 되면, 왜냐면 요 도로 부분을 주고 위에 걸 받는 식으로 한다면 토지 모양을 좀 만들 수 있지 않겠나.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요. 그걸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맨 끝에 현장 연상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지금 이렇게 지대가 좀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요 아래쪽 부분은 한 1.5m 정도 수준 되고요. 요 뒤쪽은 한 2m에서 3m 정도 높이가 될 것 같아요. 이 지역은. 따라서 이거를 다 걷어내고 하는 그런 토목 비용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거는 향후 이제 매매 과정에서 협상력을 좀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강원도 원주시 태정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매매 가격은 7억 9,400만 원. 매도자 희망 가격은 평당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오른 가격이에요. 아무래도 4차선 도로가 저기 개통이 됐고, 그 다음에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개발제로가 반영되면서 과거보다는 상당히 높은 가격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용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한번 검토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도 지역은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건폐율이 60%, 용적률은 200%가 해당이 됩니다. 지목은 전과 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면적은 875제곱미터, 약 264.7평이 되겠습니다. 토지 방향은 남동향으로요. 도로는 4차선 도로죠. 4차선의 도로에 접하고 있다. 그래서 배후 세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지적 특징으로는 원주 IC 차량 후 7분, 원주시청 차량 20분, 외곽순환도로가 차량 15분으로 원주 전 지역 이동이 상당히 편리하고요. 그다음에 태장 이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해당 부지 옆에 있는 지금 신축 중인 동강 뷰엘,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금강 포렌지 아파트, 상록수 아파트, 그다음에 태장 2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3,000세대 등 충분한 배후 세대는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제로 관련돼서는 동부순환도로가 내년 상반기에 개통 예정으로요. 개인적으로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완공돼서 완전 개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태장 2지구 택지지구 개발 사업이 현재 2개의 아파트 부지는 건축 중에 있고 나머지 2개 부분, 그 다음에 단독주택 부지, 근생 부지들은 추가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짓들 학성 일대의 학성도 저류지 사업과 정짓들 호수공원, 그 다음에 일군 지사 이전에 따른 군 유유지에 대한 개발 재료는 상존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매매 가격과 면적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이 토목 비용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이거를 어떤 협상력을 가지고 갈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추천 용도로는 근린생활 시설도 가능하지만 이 카센터도 검토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역 일대의 상권 정보 시스템을 한번 돌려보게 되면 한번 돌려볼까요? 반경으로 한 900m 정도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한 상권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상권 분석 보고서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요약본이고요. 상세 정보는 별도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 카센터 일종 일반 주거이기 때문에 정비 공장은 입점이 불가능하고요. 자동차 정비나 카센터는 가능합니다. 업소수는 반경 900m 이내 12개 업체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1km 지역은 14개 정도. 생각보다는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매출액은 월평균 매출액은 한 3천만 원이 좀 빠집니다. 뭐 생각보다 아주 높지는 않지만 12개 업체나 14개 업체라고 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얼마큼 가져가느냐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구 관련돼서는 뭐 유동인구 있는데 뭐 성별은 남성과 아무래도 자동차 수리 정비이기 때문에 여성보다는 남성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나이도 40대와 50대들이 지금 주거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주거 인구는 한 15,789명, 생각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주거 인구는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카센터 부분도 좀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추천으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 분석 보고서만 내용만 가지고 물건 검토를 하지는 않으실 테고요. 반드시 현장에 대한 임장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상권, 그다음에 주변의 유동 인구, 주변에 있는 입점된 업소의 특징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해당 물건에 대해서 항공 영상과 현장 촬영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해 두시면 저희가 만든 영상 빠르게 접하여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집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